그리고 자네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종합적으로 안 재밌으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여기 책임이 사나를 재밌던 학문이 재밌던 수업은 재밌으면 안 와요. 진도상 보면 전문이 없는 거죠. 다 치워야 그랬다는 거야. 나는 몇 번 얘기했어. 조은정이하고 연기목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아치 해주겠다고. 나쁜 사람이 저거 치워보셔. 성민이도 왜 한 거냐. 다 제가 좀 그만할게요 이제. 교수님 치워야 사람이 이게 문무가셔야 되는 거야. 칼 댈 때 대고 너네한테 하고 자네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나는 멋있지. 조은정이가 하니까 지금 없으시게 사람들한테. 여기 진짜로 선생님이나 교학자가 설교편에 이제 설교편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순서로 점심 먹으시기 좀 하자고.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주요 419페이지 책 총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계편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다 완전히 넣어주셔야 되고 또 이 원문을 외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편 괴를 설명한 편의 전부를 외워주시면 좋은데 지금 마지막에 9장 11장은 뭐 사실은 안 외우셔도 되고 10장까지 10장까지 그러니까 419쪽에서 426쪽까지 6쪽까지는 기본으로 이거 모르시면은 이걸 안 하시면은 주요 공부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괴가 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19쪽에서 419쪽에서 426쪽 문제 10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426쪽에 마지막 줄 거는 뭐 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1장은 뭐 안 해오셔도 괜찮은데 10장까지는 꼭 외우시기를 권합니다. 예, 뭐 주역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그 변화는 일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나 또는 그 핵심 변화의 핵심에는 시간 변화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역은 그 시간 사이클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주역 안에는 말씀해 왔지만 그 점을 간과하고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또는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선천 시대의 주역이었다. 그런데 후천 시대의 주역은 그 변화의 핵심에 사이클 변화, 즉 말하자면 시간 사이클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수 변화, 책력수의 변화가 핵심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역에서 밝혀놓은 새로운 역의 이론인데요. 그렇게도 이제 그 주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면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은 여기 책을 읽는 방법,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 주역의 문장으로 쓰여진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계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사는 여기 책에는 교재로는 353쪽 353쪽을 보시면 계사라고 되어 있죠. 이 계사라고 하는 말은 멜계자입니다. 매달다, 매달아 놓다, 실로 매달아 놓다, 끈으로 매달아 놓다 하는 멜계자입니다. 먼저 대학의 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계사라는 말이 무엇은 뭐뭐이다 할 때 이다라고 하는 말이 계사라고 그 논리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풀이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다가 바로 계사예요. A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말이 이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계사는 그 논리학에서 이다일 때 부호로는 주어 S는 P다 이렇게 할 때 요 줄 긋는 것이 그 계사라고 이제 줄 긋는 걸로 표시를 하는데 그 계사라는 말에 어원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사라는 말은 괴가 몇 개라고 그랬죠? 기본은 8궤고 8궤 여기서 주역에서의 괴 전체는 얼마예요? 64궤 64궤에다가 매달아 놓은 풀인말이 아니라 그 말, 내용 그것을 계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가 64개 궤에 효가 몇 개씩이냐면 6개씩이니까 64 곱하기 6 하면 384효. 이 384효마다 말씀을 달아놨어요. 매달아놨어요. 그것을 계사라고 해요. 그것도 계사예요. 그러니까 괴사나 효사, 괴사나 효사를 통틀어서 계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자님께서 그 괴사나 효사는 공자가 쓰신 게 아니고 누가 썼다고 그랬죠? 괴사는 문왕이 쓰셨고 효사는 주공. 주공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괴사 효사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주나라에 완성되어진 주역이었는데 주나라 말기 춘추 시대에 공자께서 거기다가 몇 개? 문장? 12기라고 하는 10편의 문장을 거기다 보완해서 합쳐가지고 주역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창작한 게 아니고 그것을 풀이해서 설명해 놓으시고 풀이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경이라고 할 때, 경이라고 할 때, 삼경이라고 할 때 시경, 서경, 역경, 주역 이렇게 세 삼경인데 어느 것도 공자가 직접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공자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세상에 통하던 노랫말, 가사, 그 시경이에요. 그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뺄 건 빼고 택할 건 택하고 버릴 건 버리는 취사 선택을 하신 것이 공자님이 하신 일이에요. 서경도 역시 마찬가지. 서경도 역사책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순부터 시작을 해서 정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서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역도 문왕이 괴사를 쓰셨고 주공이 효사를 써놓았던 것인데 거기다가 10편의 문장 10익, 10자 날개 익자 10익을 써서 그 차안주역이라고 그래요. 차안주역. 공자께서 하신 건 주역을 지으신 게 아니라 주역을 도왔어요. 도울 찬자입니다. 찬성하고 찬성한다 도울 찬자예요. 무슨 의견이 나오면 찬성할 때 찬자예요. 네.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원래 경은 그러니까 괴사와 효사. 괴사가 64개 궤, 88은 64개 궤의 그 문장,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64개 문장을 문왕이 쓰셨고, 그 다음에 384효, 그 궤마다 64개 궤마다 6효씩 들어있으니까 하나가 효니까요. 그래서 6효니까 64 곱하기 6 하면은 384효다. 그럼 384에 거기다 매달리는 문장을 효사라고 해요. 효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공이 쓰신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편의 문장이 두 줄이 더 있어요. 두 개가. 그 건괴에 용구효사라고 하는 게 있고 곤괴에 용육효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효사 두 문장을 합하면 384효인데 거기다가 용구효, 용육효 두 문장을 합치면 386효가 되죠. 386개의 문장을 쓰신 것이 누구냐면 주공이었다. 그것이 이제 주나라 초기에 이루어졌던 주역인데 그것을 주나라 말기에 해당하는 춘추시대 공자께서 10편의 문장 12 몸체를 보호하는 날개 입자예요. 날개 입자. 12 날개 그러니까 괴효하고 괴효사하고 괴사 괴효사 괴사 효사 합쳐서 괴효사는 몸체인데 그 몸체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도와주는 그런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풀이한 문장으로 10편의 문장
14개 입자를 써서 12개 문장을 썼. 그 10입 중에 우리가 한 편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설괴편이다. 근데 설괴편 다음에 이제 주요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10입 중에 계사 상하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계사 상하편입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문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주역과 연관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알아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일단 괴를 설명한 부분을 공부했어요.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주역을 공부하려면 계사라고 하는 그 괴사나 효사를 설명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준 부분이 바로 계사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매달아 놓은 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풀이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는 이제 설괴했으니까 계사상하편을 해야 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재미가 붙여지지. 그냥 밀어버리고 한두 번 몇 번 놓치면 그 다음 얘기해봐야 잘 몰라요. 지금 설계편은 그래서 여러 번 한 셈이에요. 뭐 여러 번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 설명도 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동양 고전의 최고의 고전으로 주역이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데 변화 중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세상을 한번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한 30년, 40년만 해도 굉장한 변화를 했어요. 이러한 변화가 세상에 막 이렇게 뒤집히는 변화 같은 것도 사실은 주역은 예언한 것 같아요. 앞으로 후천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공부하는 점이 있지 않겠나. 근데 그 미리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주역은 점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 문명의 변화 또는 지구적 변화까지도 자연 변화까지도 그 궁극적으로 어떤 그 사이클의 변화, 공자전, 지구의 공자전의 변화까지도 사실은 예언해 놓으신 것 같다. 옛날에는 과거 시험 볼 때 또는 우리나라 유학에 있어서 성리학에서 주역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주역은 그렇게 많이 적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주역 중에서도 우리 이제 정치 분야나 어떤 유순 정치나 어떤 유상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거 시험에 출 때는 덜어 나왔지만 주역을 주로 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천지도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 뭐 이런.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하늘과 땅에는 만물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중에서 만물 중에 또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을 대표로 해서 왜 효가 세효를 한 괴를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천지인 삼재의 사상이에요. 천지인 삼재 사상. 그리고 그 효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양. 아니면 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인데 세 개의 획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전체 말씀은 이제 우리 설계편에서 했으니까 설계편을 한번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자고요.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고 계사편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계전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 같아서 편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계편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에 419쪽에 설계편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에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머릿속으로 그 문장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설계편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에 유상로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양지 의수하고 관료응양이 꾀하고 바리오 강유이 생효하니 하수로도 의하며 국민 진성하야 이지여 명하리라. 우는 제일장이라. 석자 성인지 자격야는 장이중 성명지니 희천지도하르며 양이요 이지지도하유여가니요 일인지도하리녀그니 겸산계이양이라 고로여기 육회이 성회하고 부는 분양하며 지용유강이라 고로 여기 육이 성상하니라. 우는 제2장이라. 선지정이하여 산택이 통기하며 내통이 상박하며 수함상성하야 하늘에 상탁하니 수왕자는 수고 지혜
건하고 노 감하고 서로 감하리라. 만물이 주로 지나니 지는 동방야라. 저소나니 소는 동남야니 제야라는 언만물질제야라. 이야라는 영양이 만물이 대성전할세니 남방지괴야니 성인이 남면이 정정하야. 향명이 지하니 대취저자야라. 고냐라는 지향이 만물이 개취양원나리. 고로할 지역고 고니라. 태는 정수야니 만물이 소열얄세. 고로할 여로노테라. 저노건거는 서국지괴야니 언능양산박야라. 감자는 수야니 정부방지괴야니 육괴야니 나물지소귀할세. 고로알로 감이라. 감은 동국지괴야니 만물지소 성종이 소성시할세. 고로알 여로노 감감이니 우는 제고장이라. 신야라는 요만물지 연자야니 동만물자 막지로 뇌하고 요만물자 막지로 궁하고 조만물자 막하노하고 멸만물자 막여로 택하고 윤만물자 막유노수하고 조만물지만물자 막성호 간하니 고로수하 상체하며 내풍이 불산세하며 사태리 통기연우해야 능변하야 기성만물야니라. 우는 제자이라. 거는 거냐요 고는 수냐요 지는 동냐요 소는 이야요 감은 함냐요 이는 외워 감은 지야요 태는 열야라. 우는 제칠장이라. 거리 마요 고리 무요 지리 용이요 소리 괴요 감이시요 이위치요 감이요 태리양이라. 우는 제필장이라.
태기 등남이라 고로이지 소나나니요 태는 태기 등노라 고로이지 소녀라 은제 십장이라. 좀 쉬었다가 계사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읽는다. 네. 저도 그 생각이. 입이 안 왔어요. 계사 상편 우선 원문을 공부해야만 설명이 되니까 원문 공부를 하겠습니다. 100년 된다. 100년. 353쪽에 계사 상편이라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괴효에 매달아 놓은 말씀들을 풀이하는 방법, 내용 설명 뭐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존지비 하늘천 이게 주어고요. 하늘은 높고 높을 존, 땅은 낮으니 뭐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의요.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이 하늘건 땅곤. 건괴건 곤괴곤. 정할정 정의요 이렇게. 그럼 늑자씩 해서 천존지비 건곤정의 이게 늑자로 되어 있는 시 문장과 같아요 사실은. 비고이진 비천이의. 여기서 글자 한자 좀 뭐 풀어보면 먼저 번에 한번 풀었던 내용인데요. 존자는 높을 존자다. 높을 존자는 왜 8팔 밑에 달기유를 하고 마디촌을 했는가? 우리가 8팔 밑에 달기유, 그 다음에 마디촌하면 왜 높을 존이라고 하는가? 그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닭은 몇 번째라고 그랬죠? 지지로서 닭은 몇 번째면 사추, 취, 사추,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10번째. 유는 10번째죠. 당이었죠. 네. 왜 10번째 넣어야 되냐면 10번째는 하늘을 상징하는 수다. 그렇지. 그래서 10번째. 지지 12동물 중에서 오직 하늘을 나르던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닭인데 닭이 나르던 동물이 땅에 와서 퇴화가 된 거예요. 퇴화가 된. 땅으로 내려와서 길짐승이 돼버린 거죠. 네. 실제는 날짐승인 거죠. 그렇게 해서 9번째 넣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10번째 동물이기 때문에 10번째 놓여져 있다. 그 하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동물 중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은 용이다. 용은 몇 번째냐면 5번째다. 5와 10이 하도에서는 뭐라 5와 10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5는 땅을 대표하는 수고 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 그러니까 땅을 대표하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5가 중심이다. 그 5자에다가 이 구자를 붙이면 나오자다. 그게 바로 인간의 중심, 인간이 한 천지의 중심이라서 5에다가 5를 쓰고 그 중심에 있는 입을 가진 존재가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나 없자. 그 입을 가진 실존하는 사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숫자하고 관련을 시켜서 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닭은 열이잖아요. 그럼 여덟하고 열하고의 그 마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니까 그건 단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덟하고 열하고 단계가 뭐예요? 단계가 어디예요? 아홉이죠. 네.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열은 하늘이니까 하늘은 별로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10은 높은 게 아니라 뭐 그냥 가장 높은 데지만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높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여덟과 열 사이에 마디를 말하자면 숫자를 생각하면서 높을 존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닭유자, 열 번째 닭, 그리고 여덟 번 8이라고 하는 거하고 열이라고. 그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뭐냐면 사실은 추장할 때 추자죠. 뭐 인디안 추장이니 뭐 하더라. 그 인디안들의 추장이라고 하죠. 추장. 그 어른 제일 높은 저기를 수라고 하나요? 사실 이게 추장의 추자예요. 그러니까 추장도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9 숫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노름판에서 9 잡아야 가보자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숫자다. 그러니까 높은 숫자의 단계, 마디, 그 마디를 높을 존자. 그래서 높을 존자는 8팔자, 10자, 마디 천자 쓰면은 글자가 모양이 좀 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신에 지지의 10번째를 하는 그 다글자를 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하늘은 9로부터 9에 올라가면 하늘이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을 pit자는 이게 받전자에다가 열시를 정치운 받전자에다가 뭐예요? 12점. 위에도 이렇게 싹이 붙어 있고 아래도 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예요? 열십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열십은 열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의 뜻이지만 또는 만물로 따지면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씨죠. 그러니까 씨가 묻혀 있어. 밭 아래에 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싹이 나는 밭 아래에 씨가 묻혀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낮은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해서 낮은 빗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그 열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높고 이게 이제 어느 궤도냐면 바로 천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거는 위에 있고 도는 밑에 있는 궤도가 복희궤도. 그러니까 선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의 어떤 그 위치. 그러니까 건곤의 위치가 그렇게 천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밑에 있기 때문에 건과 곤을 위치를 정한 것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곤이 축이 되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서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고의 진하니
낮은 것과 이건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높을 고자를 썼어요. 높을 존자가 아니고 존자는 상당히 그 최고에까지 열 다음에 바로 열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로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되고 이 높을 고자는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의 높은 곳 이런 뜻이 돼요. 높을 존자는 시간적으로는 높고 또 이제 위치적으로도 높은 것인데 이 아래 높을 꽃자는 이건 공간적인 높은 모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서 어떻게 낮고 높은 것이 높은 것으로서 진자는 뭐예요? 진열하다. 진열할 때 이 진자로 써요. 베풀어졌다.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괴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괴의 나열을 말하는 거죠. 괴의 진열. 그 높은 괴와 낮은 괴가 이렇게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현상 속에서 귀천이 위의요.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그게 정해져 있는 거다. 위치가.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높고 낮음 그리고 높고 낮음이 펼쳐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귀하고 천한 것이 또 어떤 위상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귀하고 천한 것이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의자는 여기서 의자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를 그린 코 밑에다가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화살시자예요. 화살시자는 화살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화살이 코 밑에까지 와 있다. 전쟁에서 화살이 코 밑에 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문장을 끝낼 때 쓰는 어조사다. 처음부터 그런 글자가 그러니까 문장 끝. 그 코 밑에 화살이 있다. 코 밑에 화살이 와 끝나다. 그러니까 단정 어미로 쓰이는 문자가.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말의 어순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문도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말에 더 가까워요. 고대어하고 현대 중국어하고는 현대 중국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죠.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특히 어미가 끝에 붙어요. 이끼야자도 붙고 뭐. 지금 점심시간이라 안 계셔가지고 복사만 해오고 아직 못했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어미를 단정 어미로 쓰일 때 여기 의자 옛날에는 의자를 쓰는 뭐뭐이다 뭐뭐한 것이다 보다 뭐하다 할 때 끝 이끼야자보다도 더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위치가 정해지고 동정유상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 어떠한 상도가 있어 떳떳한 그런 이치가 있으니 강유 단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작용할 때 강하게 작용하고
부드럽게 적용하고 강과 유가 이게 판단 단자는 끊을 단자는 이게 판단한다는 얘기. 강유가 판단되어진다. 어느 것은 강한 것이다. 어느 것은 유다. 이것을 단정해서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 움직이는 것은 강한 게 움직이게 되고 고요한 것은 부드러움이고 그러니까 항상 음양, 강유, 동정 이러한 상대적 세계를 지금 나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유칙고 방법에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 써있자 방법에 따라서 유취 모여서 같은 종류가 모여지고 그러니까 사는 방법에 따라서 그 동물 세계 모든 식물 세계 이런 것들이 다 그 방법이나 사는 방법 방위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일 취자 모여 살게 되고 물이 분분하니 물건에 따라서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물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나뉘어지기도 한다. 군분.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 양면성을 설명한 그 근본은 뭐냐면 음양이죠. 음양의 진리를 이렇게 사사 뭐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 교수님 이게 무리군자가 이게 옛날 구자예요? 네? 구자냐고. 어떤 자가? 무리군자 지금. 무리군자 예. 그죠? 아니 그걸 지금도 이렇게 써요. 지금 다 처음 봐가지고. 지금도 쓰는데 옆으로 썼느냐 밑으로 썼느냐. 예, 그거. 그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구자로 봐야죠. 예. 하여튼 같은 글자예요. 저 처음 봐가지고. 아, 예. 인군군 옆에 그 양양자를 써야 맞는데. 인군 문자에다가 양양. 그걸 옆으로 하나, 아래 밑으로 하나 같은 거예요. 처음 봐서 이제 보니까 신기하네요. 같은 글자예요. 양양자가 진짜. 물이 지어 양은 양 때는 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어서 그 인군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물이 진다 그래서. 물이 지어서 그 인군을 따라서 움직인다 해서 물이 문자를 쓴 거예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 신기하네. 좋은 거예요. 신기해. 잘 알려줬어. 귀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귀천. 재물 그걸 앞에면은 전부가 재물을 상징하는데 그 재물을 창을 가진 사람을 두 사람 이상 복수를 세워서 그걸 지키는 모습이 말하자면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물질이나 그 재물을 지나치게 거기에 수전너가 되면 천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천할 천자고 그 재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줄자. 그러니까 한일자를 그어서 위에다 가운데 줄자를 넣고 아래에다가 조갑했자 재물제자를 넣은 거는 바로 재물보다 중을 더 중요시한다. 그것이 그 귀한 일이다. 그런 걸 설명합니다. 귀할규. 귀. 귀할규. 주격패 위에 이 재물보다 재물보다 중을 귀하게. 근데 여기서 주역을 안 하면 중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요. 물. 중이 뭐예요? 중용의 중자로만 생각하는데 중은 뭐냐면 주역은 중도와 정도, 중정이 논리가 있어요. 중정. 중정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대만에 여행 가면 중정기념관이 있고 그 중정기념관은 장개석의 호잖아요. 네, 중정. 그 장개석의 호가 중정인데 이름은 개석이라고 돼 있어요. 개석. 그 개석이라는 그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역에서 이름이 따서 진 거예요. 이거 개석이라는 거예요. 개석. 지금 어디 출처를 따져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아니 찾으면 그래도 저만 한참 배워야지 공부가. 그게 제일 개석이라고 하는 개여석원커녕 영용동일이요 그 돌이 이렇게 우뚝한 것처럼 우뚝하면 어찌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뚝하게 이게 개라고 하는 낮게 짜고 이게 길게 길게 하나를 빼야 낫게. 이게 이제 그래서 저거는 길게야. 길 낀다 하지 키우다. 낀다. 하나를 빼야 낫게. 개입 명단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하게 됐다는 거죠. 그 부모가 이제 개석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역에 나온 문자고 중정도 이제 주역에 나온. 중정. 교수님의 후가 교수님의 후가 중정은 중도는 교수님은 중도는 아이디. 성인지도고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중도라고 하고 정도는 그 성인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군자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말할 때 이제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중정지도라고 하면 성인 군자 지도다. 성인 군자의 삶이다. 중정 지도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정. 선생님 호는 뭐예요? 선생님 성인 지도. 예? 선생님의 호 호가 뭐냐고 남 교수님 호. 중정이로. 호는 이거는 이거 바뀌어서 우리 정중. 지도 교수님이 정중이 정중. 정중. 거꾸로. 글자를 바꿔. 거꾸로 돼. 네? 정주 거꾸로. 중정 말고. 정중이라고도 이건 이제 지도 교수님 적으신 거고 정중. 우리 아버님이 적으신 건 일도 또는 대도. 대도. 중정 대도. 한길, 큰 길, 한길. 네. 요거는 이제 중정이라고 하는 때는 바른 것을 중도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성인의 입장이고, 정중은 뭐냐면 성인의 중정을 목적으로 하고 정은 실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군자적 입장이고, 정중은 군자적 입장이고, 중정은 성인적 입장이에요. 입장이 달라요. 사실은 군자로서 성인 지도를 바르게 실천하라. 말하자면 동사가 배 나오니. 중정하는 바르게 인도한다는 뜻에서 중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이 성인의 입장이라면 이건 정중은 군자의 입장. 이게 군자의 입장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예요. 성인의 도리고 정은 군자의 도리다. 그러니까 군자의 성인지도를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이 여기는 사람, 높이 여기는 것을 귀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귀할 글자. 천은 지금 말씀한 대로 청이 두 개. 천하천자는 요거 창과자를 썼어요. 창과자. 창과. 창은 창과자는 요자를 이자는 그러니까 저게 빼다.
요것이 바로 요 글자거든요. 요거는 아래 날이고 요거는 위에는 저 위에 날이거든요. 창을 모양을 주는 거예요. 네. 그걸 글자로 그 글자로 그린 것이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항상 그 상태를 지키는 거죠. 네. 공격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팔합자를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되죠. 이 글자에다가 청가자 붙이면 이런 글자 원자가 있어요. 다함자. 합해진 상태를 함께 다 같이 유지하자 해서 다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창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걸 두 개나 가지고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천하지. 네. 그러니까 그 맞네. 재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가치보다 더 연기문. 예, 그런 놈을 쓰던 거 연기문. 이 자식이 이거 완전히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지? 누구 하나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면 고향 같은 거. 칼 내가 도구적을 하는 게. 개인 지칭하면 한 달에 그렇고 수입이 천만 원씩 나고. 이거 수입이 천만 원. 지나치게 수전농 임대료 수전농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수전 내가 연기모가 길러줄 거야. 일러지만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데서 시작됐다. 그런데 글자는 그런데 이제 귀하고 천한 거. 근데 물건도 이제 무서워. 이게 같은 격끼리 모이고 또는 이렇게 나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길흉이 생겨난다. 그 길흉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좋은 관계에서 나쁜 관계가 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길흉도 사실 이거 풀이하면은 시간을 풀어줘요. 그거. 여기 이거 지역해 아직도 몰라. 재밌게. 그런 문자 뿌리가 또. 이건 나무 기지 계속 나무. 맞아. 아니. 흉할 흉자는요. 내가 시 잘했죠? 잘했어. 이것이 시간이라고 했다면 시간 하늘 시간. 열매 씨앗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것이 움직이는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게 효다. 시간 변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하면은 효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교는 사교요. 이거는 시간이 과거 시간과 미래 시간이 변화하는 그 과거 시간과 미래 시간의 변화의 원리를 얘기할 때 효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괴자는 이게 열에서 하나까지를 점을 치는 것을 사용. 그래서 괴자예요. 그러니까 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기에 사용돼요. 수가 기본이 사용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 하나를 사용한 거는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여하튼 시간 변화가 꽉 맥혀서 하늘에서 준 시간의 변화가 사방이 꽉 막혀 하늘은 이제 물론 내려줬으니까 막히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흉한 것이다. 시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흉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흉할 흉. 길은 뭐냐면 열에서 하나까지 시간을 열을 더 중요시해서 하늘의 천도를 더 중요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란 거예요. 선비의 말은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길자를 흑토변에 쓰면 이거는 사실 틀린 글자예요. 선비사 밑에다 써야 맞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 10과 1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을 상징하고 천도를 상징하고 좋은 아주 그 시간의 어떤 원리를 잘 지키는 이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상태가 흉한 상태다. 길과 흉이 이 모든 관계는 나뉘어지고 또 무리가 쫙 지어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길과 흉이 생겨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제천 성상고 제지성명하니 변화형이다. 하늘에 있어서는 제천, 하늘에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상이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의 상의 변화예요. 상이 이루어진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징적인 건 뭐예요? 사실은 1월, 해와 달, 별, 뭐 이런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의 변화, 그 상징적인 것이 하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형은 직접 만질 수 있고 이게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상은 그냥 상징적이고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 만져볼 수 없는 것이 상이고, 코끼리 상자. 그러니까 한자가 이루어진 중국 말하자면 동북 지방에서라면 코끼리가 말로만 들었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보고 듣고 또는 상상을 하는 것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글자는 코끼리 상자고, 직접 형상을 만져보고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금방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얼굴형자, 형자예요. 그래서 지상에 나타나는, 공간에 나타나는 것은 형이라고 했고,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서 코끼리 상자를 썼다. 직접 보지 못하고, 코끼리는 보지 못하고 들어서 이미지만 아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자도 역시 이룰 성자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창과자를 얘기했어요. 창을 지킨다는 건, 창을 들고 있는 건 한쪽을 창을 그려놓은 거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반 공간이고, 반 공간 안에 뭔자가 써 있어요. 고물의 정자, 이제 고물의 정자로 천간 정자예요. 천간의 몇 번째냐, 이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가불병정, 네 번째죠. 그 네 번째는 바로 사상 논리예요. 인간을 빼고 천지가 이루어 놓는 모든 것은 4단계로 보는 거예요. 소양, 태양, 소음, 태음. 그래서 사상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모든 거는 넷으로 분류를 한 것이, 그게 이제 주역에 있어서 사상 논리예요. 그 넥사자에다 코끼리 상태를 해서 네 가지의 그 상징적인 그런 변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네 가지로 변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제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 이것이 양의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음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음 이거와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 이거와 이것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음이 둘이 이루어진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이걸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 이건 태음 근데 또 조합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조합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둘씩 조합을 하면 이렇게 결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조합을 이루면 네 개밖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양에서 사상으로 이거 주역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소양, 이것이 소음이에요. 그것이 공간에서 시간 공간 안에서 변화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그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순수 자연 상태. 인간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양의라고 하는 데에서 양의에서 이걸 사상이라고 한다. 네 가지의 그러니까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8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8꾀는 이것이 세 개씩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1, 이거는 2의 2자성, 음양의 2자성. 이거 8꾀는 음양의 3자성. 천지인 3이기 때문에 3자성. 3자성이면 8이 돼요. 8개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간이 천지인, 인간이 여기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참여하지 않는 순수 자연의 상태에서 완성되어지는 수는 4예요. 4상으로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번째에 있는 갑을병정,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인 사상 변화가 완성되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룰성자예요. 그래서 이룰성자 그 안에는 바로 이 고문의 정자, 천간 정자. 그래서 그 자리가 그것이 완성이에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설명 못해죠. 그렇죠. 주역 공부를 해야만 설명이죠. 지역 공부 안 해도 이런 것만 하나 배우고 와도 어디요? 그래서 이 변화가 나중에는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변화는 시간 공간의 변화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시간적 변화를 위주로 말하는 것이고 화는 공간적인 서 있던 사람이 거꾸러진 것이고 변은 실사자 연속으로 양쪽에 실사자가 있죠. 네. 연속으로 이어지는 변화니까 이거는 시간 변화예요. 그래서 시간 변화의 변자하고 공간 변화의 화자예요. 변화란 말도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서 이루어졌다. 변화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음양 또는 강유, 동정, 귀천, 건곤, 귀천, 동정, 강유, 그 다음에 길흉, 이건 길흉은 인간 문제, 인간에 한해서 이제 길흉이 문제가 길흉, 그 다음에
변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음양 변화, 두 가지의 변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변화의 논리를 내용을 하고 있다. 첫 문장에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읽고 끝내야 좀 늦어도 읽게 끝나겠습니다. 천년지비하니 시 계사상편이라 먼저 해야 되겠네. 계사상편이라 천년지비하니 시작 계사상편이라 천년지비하니 건곤이 조유요 비고이지은하니 귀천이 이르요 종정유상하니 강무단의요 방이우치고 물이 분분하니 길용이 생의요 제천성사고 제지성경하니 변화현이라. 이 세상이 변화하고 다 산 사람 죽게 마련이고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세가 세월이 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당해야 될 것이고 변화도 이렇게 자연적인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